강남 부동산보다 더 빨리 오르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빨리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한계가 20년 후에 한 60억이 된다면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가격은 반감기 이전 가격이니까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앞으로 7천만 원이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 가격이 극도로 많이 오르게 됩니다. 안전자산이니까. 앞으로는 이 역할을 비트코인이 많이 담당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알면은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다고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의 쇼핑에서도 책을 뭐 많이 파는데 이거 말고도 비트코인 책들이 시중에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자분들이 이게 가장 쉽고 실전적인 책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격이 좀 나가서 도서관 같은 데는 다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원하시면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보셔도 되고 근데 되게 좀 쉽게 잘 쓰셨으니까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뭐 꼭 이 책이 아니라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런 책 읽어보셔도 되고 인문학 책 비슷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뭐 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조금 더 어렵고 아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이 조금 더 쉽습니다. 둘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한 권 정도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이니까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코인 업계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수학학원 하는 수학학원장이고요. 코인 뭐 초보자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초보인데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공부를 한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거를 전달해드리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는 상위 10% 안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40대 중에서는 상위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나. 지금 제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 꽤 잘했어요. 서울대 수학과 나왔으면 그래도 공부는 물론 저보다 잘한 분들 많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온 지 이제 한 15년 됐나? 2009년에 태어났으니까 15년 됐는데 코인에 대해서 저는 찐 전문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코인 투자 전문가라고 해봤자 한 2017년 이쯤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전문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태민 작가님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설파를 많이 해주신 분인데 그분도 한 2014년 정도 그래봤자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애기예요. 비트코인 자체가 아주 애기입니다. 저는 저번 상승장이죠. 20년, 21년, 특히 21년부터 코인 투자 제대로 했으니까 끼케야 한 3년 됐나요? 3년밖에 투자를 안 한 완전 초보입니다. 저는 제가 코인 전문가라고 한 적 없어요. 초보입니다. 제가 초보라고 해서 그런지 댓글로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을 제가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다 읽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댓글을 쓰는 건 좋은데 에티켓을 좀 지켜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를 좀 좋게 해주시면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 비트코인 투자는 그래도 저는 책을 여러 권 읽었잖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한 6권에서 7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들 많겠죠. 하지만 요 정도만 읽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책 읽는 걸로는 네,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안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반감기나 뭐 노드나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웬만한 보통 사람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아는 것과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과 그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제가 아까 서울대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SMIC라는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 2005년부터 투자를 공부했거든요. 주식 공부한 거긴 한데 뭐 이때는 코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때부터 투자 자체를 공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모든 투자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까지 뭐 투자서 읽은 거는 뭐 한 50권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어찌됐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름의 투자 원칙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원칙들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알트도 나는 이런 걸 눈여겨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살 거예요. 막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알트를 찾습니다. 그냥 공부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던지는 말들을 여과 없이 그냥 듣자마자 매수하고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실제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니까 이거는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할수록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길게 보고 투자할수록 좋냐? 비트코인은 로그 스케일로 움직입니다. 로그 스케일. 우리 예전에 그 로그 기억나세요? 뭐 10의 x승은 2다. 그럼 x는 로그 10의 2.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요게 제 목적은 아니고 상용 로그 밑이 10이 생략됐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 1이죠. 로그 10의 100. 이렇게 되면 2죠. 이거 몇 배 된 거죠? 1이 2가 된 거는 이게 2배 된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게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10의 1000. 이건 3이 되죠. 여기서 또 10배가 된 거죠. 그럼 1이 3이 된 거는 3배가 된 게 아니라 100배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트코인은 로그 스케일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뻑하면 10배, 100배 이야기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그로 끌려는 목적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L이라고 써 있는 건 로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로그. A는 오토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네, 맞춰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한 칸을 가는 거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이죠. 여기에서 일로 가면은 이게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달러, 200달러, 여기는 2000달러, 여기는 2만 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뭐 3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한 칸이 오르면 10배가 오르는 로그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게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2009년부터 출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까지 불과 1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7,100만 원 정도 네, 오늘 되는 것 같고 한 5만 1,000달러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14만 달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상승장에 내년에 적어도 한 14만 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한 2배가 넘으니까 되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보세요. 로그 스케일로 오르기 때문에 파란 선 보이죠? 파란 선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입니다. 14만 1249달러. 여기가 파란 선이거든요. 네. 이거 숫자는 의미 없어요. 그냥 막 찍은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보시면 지금 벌써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여기까지 닿으려면은 겨우 요 정도. 한 요런 때쯤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떠세요? 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일인 걸로 보이진 않죠. 네,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그 스케일 아닌 걸로 보면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죠.
네, 이게 4년마다 반감기인데 뭐 이렇게 찍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차트상으로. 물론 로그 스케일의 이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모아갈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로그 스케일로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물론 내년에 여기에 닿는다고 쳐도 그것도 뭐 엄청난 의미가 있긴 하죠. 네, 여기만 해도 한 14만 불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8천에서 뭐 한 2억 정도. 저는 요 정도는 보고 있어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는 희망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근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또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스케일이 여기가 40만 불이고요. 여기가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되죠. 제 생각에 이거는 한 2030년쯤? 30년, 뭐 29년, 뭐 요쯤에 요 정도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추세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한 10년 후쯤에는 나는 10억 정도 보고 있다. 그리고 20년 후쯤에는 적어도 30억, 마음속으로는 한 60억 정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움직임이 진짜 터무니가 없죠. 네, 여기가 2달러인데 여기는 200달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100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100배라는 거는. 하지만 로그의 세계에서는 100배가 되는 거는 겨우 플러스 2만 되면 100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다가 2만 추가하면 돼요. 지금 가격에다가 2만 추가하면은 현재 가격에 100배가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 2. 겨우 2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금으로 2개. 이 정도는 저는 비트코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반감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감기 때문에 뭐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죠. 네, 얘는 반감기 때문 아니니까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뭐 여기까지 뭐 요렇게만 돼도 저는 돈은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를 들어서 강남의 부동산이다. 강남 부동산 너무 좋지 않나요? 전 너무 좋거든요. 강남 부동산. 하지만 강남 부동산도 역시나 로그 스케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좀 복리 느낌이거든요. 네, 지수의 색입니다. 지수. 지수하고 로고는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남 부동산은 지수꼴로 그러니까 엑스포넨셜로 오르는데 강남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가 노동 수입으로 강남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는 좀 무모해요. 얘네는 막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의 임금은 뭐 10%, 뭐 15%, 5%막 이 정도 수준으로 매년 오르거든요. 노동으로 강남 부동산을 따라잡는 게 힘들죠. 하지만 강남 부동산보다 더 빨리 오르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빨리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싸졌죠. 7,100만 원. 물론 되게 비싼 가격이긴 하죠. 하지만 뭐 누구는 2천만 원에 사고 누구는 뭐 5천만 원에 사고 누구는 7천만 원에 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한 개를 가졌다고 치면 원가 차이는 뭐 많이 나봤자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 한 개가 20년 후에 한 60억이 된다면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예요. 일단 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기 두 번의 이렇게 꼭지가 있는데 두 번째 꼭지에서 우리나라 가격이 8,200만 원이었어요. 8,200만 원. 네,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갈 때는 7,200, 3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7,200. 거의 다 왔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달 정도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2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뭐 솔직히 그건 잘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매우 높은 확률로 이 가격은 돌파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꼭지에 물려도 전고점 이상 가면은 어찌됐든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이렇게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팔지만 않았다면 언젠가는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8,200만 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꼭지에 완전히 샀다. 그러면 더 싸지면 이 가격보단 싸잖아요. 상심하지 말고 추가로 매수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항상 현금을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확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것도 너무 놀랍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것도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얼마 안 떨어졌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심할 때는 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심지어 어떨 때는 막 20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뭐 5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럼 팔 게 아니라 현금이 있으면 이걸로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죠. 네,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좀 투자가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분할 매수하자, 매일 사자, 나는 지금도 사고 있다, 뭐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DCA라는 건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인데 분할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나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요만큼의 평균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래봤자 1,000만 원도 안 돼요. 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우리가 반감기 전에 분할 매수가 하면 제 생각에 그래도 평균 단가가 한 8천만 원 아래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10억이 된다고 치면 그래도 10배 수익이잖아요. 로그 스케일에서 10배 수익은 뭐 그렇게까지 힘든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배 수익이 여기서 여기로 가면 10배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10배거든요. 지금 한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매수는 너무 쉬운데 보유는 진짜 어렵거든요. 지키는 거,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냐? 공부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왜 좋은지 좀 확신이 들 때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자산에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하고 지키고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순간 요럴 때 겁나서 다 팔아버리게 돼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거는 누가 봐도 공부가 돼 있으면 매수 찬스란 말이에요. 근데 더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그래서 현금을 항상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몰빵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본업으로 돈을 벌잖아요. 어르신들 제외하고는 다 돈을 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그동안 번 돈으로 매수하고, 떨어지면 그동안 번 돈으로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그동안 번 돈으로 매수하고, 어느 정도, 뭐 한 개 정도, 저는 한 개면 노후 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오르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죠. 네. 근데 많이 올라서 조금 팔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고 싶으면 반 정도만, 한 0.5개 정도만 매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0.5개면 그것만 해도 5억이 되지 않습니까? 5억. 5억이면 그래도 서울에 나쁘지 않은 지역에 뭐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자금적인 여력이 되면 두 개를 사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옹달님이 얘기하는 복수개죠. 복수개. 이게 복수개를 사면 충분히 많이 올랐을 때, 한 저는 내년 정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랐을 때 일부를 팔 수 있죠. 한 개를 팔았다고 치면은 5억까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뭐 전 한 2억 정도 보고 있는데 4억이 됐는데 하나 반을 팔아가지고 2억이 됐다. 네, 그럼 요 정도면 부동산 투자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산 배분도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의 투자 원리는 좀 단순합니다. 뭐 사업을 하든 뭐 월급을 받든 이게 돈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꾸준히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약간 좀 저축 느낌이죠. 저축. 우리가 저축을 원화로 하잖아요. 근데 원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대비해서도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달러마저도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막 찍어내니까. 근데 원화는 막 찍어내는 달러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다.
가치 저장 수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까지는 금이었죠, 금.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데 요즘에 금값이 오히려 좀 힘을 못 추고 있어요. 저는 그 영향이 비트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자산인 금보다 요즘의 기관에서 더 섹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알트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고, 뭐 솔라나 리플 뭐 다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알트코인도 저는 비트코인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손해라는 게요. 평가 손익은 저는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에 잘못해서 물렸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이때 살 걸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면 평균 단가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됐다고 치면은 요때 사든 요때 사든 어찌 됐든 이득이었던 거죠. 물론 또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반감기 전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가격은 반감기 이전 가격이니까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앞으로 7천만 원이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고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뭐 상심할 이유가 그럼 하나도 없죠. 투자는 또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면 무언가 사고 싶잖아요.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서 뭐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상 심리죠, 일종의. 백이 사고 싶거나 옷이 사고 싶거나 물론 예쁜 거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사는 게 이런 욕구들을 많이 해소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언가 좀 기분이 꿀꿀하면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또 조금 샀네. 무언가 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사기일 수 있죠. 근데 그 선은 이미 충분히 넘어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스캠이다. 여기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저는 소비 욕구가 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게 제가 구매 목록 다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저도 예전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거든요. 물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하면서 좀 다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부동산 등기를 치면서 그 만족감이 되게 컸었는데 요새는 부동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한 100만 원만 사도 너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사는 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지금 또 시기도 좋으니까 여러모로 모으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뭐 그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고래동 꿈구 카페에도 올렸거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5, 6개, 5, 7개, 5, 8개, 5, 9, 60, 갑자기 63으로 늘었네요. 64, 65, 66, 67. 현재 67개까지, 0.67개까지 모았습니다. 한 3분의 2개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 좀 웬만큼은 모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모을 겁니다. 한계가 될 때까지 1BTC까지 계속 꾸준히 모아갈 거예요. 제 생각에 한 달 이내에 모을 것 같아요. 4월 중순까지 모으려고 했는데 이 속도로 모으면 3월 말까지는 모으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폭락하면 물론 좀 더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알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 ETF 가격의 변화가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 시세입니다. 여러분, 금 시세. 금의 가격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한번 꼭지를 찍었죠. 그 1970년대, 80년대 뭐 이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 가격이 극도로 많이 오르게 됩니다. 안전자산이니까. 앞으로는 이 역할을 비트코인이 많이 담당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진짜 오랜 시간 횡보했죠. 그냥 거의 25년? 25년 정도 되죠. 한 20년 이상을 좀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올라간 게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20년 횡보하던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다. 그럼 여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때쯤에 금 ETF가 나온 거예요. 금 ETF가 출시되고 요때 가격이 한 413불 정도 됐네요. 413불 정도 됐던 게 최고가 찍은 거 보니까 1917불 정도. 최근에 한 2000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한 2000불 정도 됐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5배가 올랐잖아요. 5배. 그렇게 한 20년 동안 횡보하던 금이 이렇게 5배가 오른 데는 금 ETF의 역할이 엄청났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 20년 횡보하던 게 5배가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거죠. 현물 ETF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이게 ETF 승인하기 전에도 요 정도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ETF가 승인됐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7천만 원이지만 한 10년 갖고 있으면 한 7억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산이 10년 후에 10배가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10배가 될 만한 자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내잖아요. 과세도 되게 많이 하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최소한 올해에는 비과세가 확실하고 어쩌면 한 2년 추가로 더 유예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26년까지 비과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년까지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고 해도 25년에 좀 많이 오르겠죠. 그럼 그 뒤에 오른 거는 물론 과세가 되긴 하지만 과세가 되더라도 한 20%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략 양도소득세가 한 40% 되거든요. 물론 법인으로 투자하면 뭐 한 20% 정도, 빌딩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세금을 내긴 하는데 과세 측면에서도 되게 이득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너무 좋고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투자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엄청 떨어진 거지만 비트코인은 뭐 이 정도 충분히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만 1000달러인데 뭐 한 3만 달러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한 40% 정도 하락. 이거는 뭐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흔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비트코인 ETF가 있으니까 요게 좀 경직성이 좀 줄어들어서 많이 떨어져야 한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는 좀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빵 투자를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현금을 꼭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